우리를 빼고 우리를 말하지 말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한 언론사. 우리는 마인드 포스터. 네, 지금까지 부민주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또 당사자 센터, 마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부에서는 센터와 당사자 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센터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 중에는 어떤 나도 일을 하고 싶다. 당사자 센터를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당사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당사자 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준비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어떤 업무를 희망하시느냐, 또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동료 지원과 그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을 좀 선호하시는 편들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저희가 그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써야 되는 행정 서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으시면은 정말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다룰 수 있어야 될까요? 뭐, 막, 포토샵 이런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요. 한글이라던가 엑셀이라던가 뭐 이런 거, 또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본적인 능력만 갖추셔도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해보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만 해보면 돼서 그래서 기본적인 스킬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지원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배워야 되고 어디서 이걸 취득을 할 수 있나요? 다양한 센터에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송파랑 한정자가 세 개가 연합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여러 재활시설이라던가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 뭐 복지센터라던가 아니면 저희 같은 당사자 센터 아니면 정신재활시설 등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동료 지원 양성과정이라고 인터넷 등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보가 많이 뜰 것입니다. 마포센터에서도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이 있는 거네요. 네네. 언제쯤에 모집을 할까요? 어, 그게 아직 조금 미정이어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인드 포스트에도 이제 모집 기사를 올릴 테니 그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장애인 등록증, 보츠카드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좀 주변에서 봤을 때 항상 저희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문성이 없다는 거를 아니다라는 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이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 등록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하면은 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산 요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운동을 한다는 가치관, 당사자 센터에서 일한다는 가치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치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신을 갖고 일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주류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이제 약 먹어라 하면은 약 먹어야 되고, 정신병원 가야 된다 하면은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약이나 이런 거에 절대적인 신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저희 센터에 오면은 되게 본인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증상들도 다양하고 또 개별적인 욕구들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외부에서는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인드 포스트는 약을 먹지 말라는 언론사다. 당사자 센터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약간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 부탁드릴게요.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근데 이제 약물이 정말로 우리의 이 많은 약물이 정말로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같은 증상으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같은 증상으로 정신과를 두 군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약을 열 몇 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약을 하나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과하게 약을 먹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 약이 사실 약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것일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회복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식으로 회복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저희는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하죠. 좀 대체의학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입장이지, 약을 먹지 말아라. 약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이어서 그렇다면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걸까요? 이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희가 다른 센터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지금 세계 센터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어, 정말 당당하게 나와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센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희망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어, 사실 오늘 인터뷰하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또 뭔가 어색하기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가물가물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어, 저는 이제 우리 마포센터 같은 또 마인드 포스트 같은 곳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왜 서울 서부권 6개 군을 담당을 하는데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했는데 이게 서울의 각 구에 설치되면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전국의 시도 자치구에 하나씩 이상은 다 설치된다면 어떨까? 장애인 IL처럼 우리가 정말 접근하기 편한 곳이면 어떨까? 또 동시에 우리가 운동의 방향이 그 사람이 늘어나면 운동의 방향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동의 방향이 늘어나서 정말 사회를 조금 더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민주 마포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마포 센터 혹은 당사자 센터, 당사자 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이관영의 만남 첫 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빼고 우리를 말하지 말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한 언론사 우리는 말